자산관리와 금융자산에 대해서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일단 자산관리라는 건 자산관리가 왜 필요하냐. 자산이 뭐죠? 자산은 재산이에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 그러니까 현물재산이나 금융 재산 다 합쳐서 우리 자산이라고 부르죠.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금 같은 거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모두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자산은 관리해야 된대. 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돈을 쓰기만 하는 시기, 이게 같아?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또는 돈을 벌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벌 수 있어 다 써버리면 소비만 하는 시기는 쓸 게 남아있지 않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 그리고 금융 환경은 점점 변하죠. 예전에는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금리라는 건 이자야. 은행에 돈을 그냥 넣어놓기만 해도 이자 금리가 20%가 넘고 그랬어. 그 얘기는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년에는 120만 원을 받는 거였죠. 1억을 넣으면 그게 1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이런 금리가 엄청나요. 2%대로 줄었죠. 지금 2%도 거의 없어요. 이러면서 예금으로만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지. 그리고 신용관리. 신용이 뭔가요? 신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 자신의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 얼마만큼 돈을 빌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신용이거든. 나의 경제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년 동안 뭐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려 쓸 수 있겠지. 이런 게 바로 신용이에요. 신용도 잘 관리해야 된대. 신용을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뭐 연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휴대폰 요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신용 관리를 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쓸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생에 걸쳐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건 모두 다 이것 때문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와 돈을 쓰기만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 많이 벌 때 모아놔야 나중에 벌 수 없을 때 쓸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봅시다. 중요하죠. 기본 원칙. 먼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은 내가 금융상품의 원금, 그러니까 돈이야. 나의 돈을 맡겼을 때 그 돈이 안전하냐, 얼마나 안전하냐가 바로 안정성이겠죠. 이게 위험하면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안전하면 이게 위험도가 높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들어봤어요? 위험성이 높으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 근데 반대로 하면 그만큼 안전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지. 자, 지금 얘기한 이제 하이 리턴, 수익성이죠. 수익은 내가 얼마나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똑같은 돈을 1억을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예금을 했을 때 이자가 아까 내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그 정도라면 수익성 2%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주식에 투자했다거나 부동산을 샀다거나 했을 때, 집을 샀다거나 했을 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과 안전성은 어떻다? 서로 반비례. 안전성이 높으면 당연히 수익성은 낮아져요. 반대로 수익성이 되게 높은 상품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위험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안정성이 있는 건 반비례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보유자산을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현금으로 전환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유동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환금성이라고도 합니다. 환금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성격, 유동성은 움직임이 있는 성격, 그러니까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이 바로 유동성이 되겠죠. 황금성이라는 건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황금성이 되겠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뭐 쉽게 팔리지 않는 물건이다, 그럼 황금성이, 유동성이 낮은 거겠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유동성이 가장 낮겠어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가장 황금성이 또는 유동성이 낮은 거죠. 현금보다는, 또는 금보다는. 그렇지? 자, 그래서 자산을 관리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관리해야 된대. 우리가 자산이 뭐 100이 있다. 그럼 100 중에 30은 안전성이 있는 상품에다가 투자하고, 그리고 한 30%는 수익성 있는 데다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40%는 유동성 있는 데다가 투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한다는 거지. 이걸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나누는 거죠. 투자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산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뭘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거야?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을 생각해서 뭐 3대 3 뭐 이런 식으로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한다. 이건 상마다 달라요. 성격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정성 9 뭐 이렇게 안정성의 8, 수익성 빵, 유동성 2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또 누군가는 수익성에 막 8, 안정성 빵 이런 식으로,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야. 포트폴리오 투자는 균형 있게 자신의 삶의 목표에 맞게 잘 적절히 배분해서 투자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금융자산들이 있냐, 어디다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걸 배워야겠죠. 첫 번째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금입니다. 예금은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융기관, 은행이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과 적금이 있죠. 그쵸? 이걸 두 가지를 요구불 예금과 또 하나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해요. 요구불 예금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하면 나오는 예금,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롭다라는 거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거 그냥 뭐 예금, 니네가 은행에 넣어놓는, 왜 세뱃돈 받으면 은행에 넣어놓는 거 있죠? 또는 용돈 받는 은행에 있는 그 예금, 용돈이 들어오는 그 돈들, 예금, 통장 예금, 보통 우리가 예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요구불 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축성 예금은 좀 달라요. 저축성 예금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을 두고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은행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적립하는 거야. 한 달에 10만원 또는 한 달에 50만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들어봤나요? 적금? 적립한다, 예금을 적립한다 해서 적금이라고 불러요. 이 적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축성 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저축성예금은 적금 말고 정기예금도 있어요. 정기예금 들어봤어요? 정기예금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1년 동안 은행에 돈을 1억을 넣어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 대신 1년 안에는 그 1억을 절대 은행에서 빼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물론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예금의 종류는 크게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 예금으로 나누고, 이런 예금의 특징은 아주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지만 무엇은 꽝? 수익성은 꽝. 아까 얘기했지?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한다고? 내가 아까 이거 수익성 얼마라고 그랬어? 기껏해요? 2%라고 그랬죠? 그쵸? 수익성 꽝이에요. 1억 나갔죠? 얼마예요? 1년에 200만원? 그거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타깝네요. 너무 적은 돈이에요. 수익성이 낮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야. 이게 예금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예를 들면 은행이 파산했어요.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파산했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내 예금 1억은 사라지나요? 아니라는 거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원금이랑 이자 같은 거를 보험을 들어놓는 거야. 이 금융에서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다 보험을 들어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게 해요.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절대 5천만원 이상 예금을 해놓으면 돼. 특히 저축성 예금을 5천만원 이상 해놓으면 사실 원금 5천만원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은행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은행이 망한 경우 몇 군데 있어. 옛날에 조은이랑 은행도 망했고요. 몇 은행이 망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돈, 5천만원까지는 모두 다 보호받았고요. 예금자 보호에 의해서, 보호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은행이 망했을 때 다른 은행이 그 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은행을 보호해줘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주죠.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 예금만큼 안정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성이 높지만 가장 수익성이 낮은 게 바로 예금. 자, 주식으로 갈까요? 주식은 반대로 가장 수익성이 높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높다. 그 얘기는 안정성은 굉장히 낮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요즘 주식의 시대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들어봤나요? 지금 소수의 사람들도 다 주식을 해요. 주식이 뭐냐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주의 지분을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카카오, 다음 카카오의 지분을 내가 한 주에 40만 원인데 그걸 내가 40만 원 주고 샀어. 그럼 내가 다음 카카오의 주식의 하나만큼, 한 주만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식은 사실 수익성 굉장히 높은 것도 있지만, 왜 수익성이 높냐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에서는 회사를 경영하면,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를 경영하면 이익이 나잖아요. 그 이익의 일부를 그 회사의 주인들에게 나눠줘요. 이게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을 판매해서 사람들이 주인 여럿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또는 3개월 동안 이래서 이만큼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가진 주식에 비례해서 한 주 가졌으면 그 한 주만큼, 100주를 가졌으면 100주만큼 내가 그 이익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이라고 해요. 수익성이 높은 이유는 바로 이 배당 때문이에요. 그 회사가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시세 차익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샀을 때 금액과 내가 주식을 팔 때 금액의 차이예요. 자, 주식은 지금 배당까지 했죠.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해서 할 텐데, 시세 차익은 내가 주식을 샀을 때의 금액, 그리고 그 주식을 판매했을 때의 금액의 차이가 바로 시세 차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카카오
다음 카카오 주식을 내가 40만 원에 샀어 지금.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팔았어. 근데 한 달 후에 다음 카카오가 주식이 폭등해서 한 주에 60만 원이 됐어. 그럼 시세차익은 얼마가 남는 거예요? 20만 원이 남는 거겠지. 근데 물론 시세차익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꼭 플러스이란 법은 없어.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무슨 지금 3단계 경제 그런 제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막 모든 주식이 다 폭락했어. 그래서 다음 카카오 주식 내가 4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됐어. 그럼 20만 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야. 그게 바로 시세 차익인데 이게 바로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은 거죠. 그만큼 수익성도 높을 수 있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 지금 테슬라라는 자동차의 주식이 쌤이 5월에 사고 싶어서 살까 말까 고민했을 때 가격이 $600였어요. 근데 지금 $2,000가 넘었어요. 600달러 내가 500만 원어치만 사볼까? 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랬다면 샀다면 엄청난 금액이 됐겠죠.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이게 꼭 주식이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고 해서 주식에 가진 돈을 모두 몰빵하면 그만큼 나중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만큼 안정성 떨어지고 원금 손실의 위험도 높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채권을 볼게요. 채권은 주식이랑 비슷해. 근데 이걸 회사가, 일반 회사가 발행한 게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거야.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또는 독일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발행한 국가의 주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주식에 비해서 훨씬 안정성이 높아. 왜일까? 훨씬 더 국가니까 더 안정적이잖아요. 이게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발행한다는 게 국가란 얘기야. 당연히 회사냐 일반 회사냐 국가냐 봤을 때 누가 더 안정적이겠어? 누가 더 망할 확률이 적어? 국가지. 국가의 안정성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가 발행한 증서의 안정성이 높은 거야.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얘네들은 이자를 주고요. 채권을 사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주고요. 시세 차익도 당연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예금과 다른 점은 예금은 이자만 줘요. 그쵸? 근데 채권은 이자와 시세 차익을 함께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보다는 채권이 더 수익성이 높겠지. 그런데 주식은 이자는 없는 대신에 배당을 주고 시세 차익을 주죠. 수익성은 주식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세 개의 금융자산만을 놓고 봤을 때 안정성을 따지면 예금이 1바, 그리고 채권, 그리고 주식 순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익성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금이 꼴찌, 채권은 그대로 1바가 주식이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 말고 또 금융자산이 뭐가 아는 게 있나요, 여러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추가 금융자산 학교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 금융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펀드 알아요? 여러분,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내가 전문가한테 수수료를 주고 대신 내 돈을 전문가가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주알못이다. 뭐 이렇게 어떤 회사가 좋은지 모르겠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늘 손해를 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수수료를 좀 주고 내 수익의 일부를 펀드 매니저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0억을 맡기고 또는 1억을 맡기고 이 사람이 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해.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1,000만 원이 났어. 그럼 그 1,000만 원 중에 일부를 펀드 매니저한테 주고 나머지를 내가 먹는 이런 구조죠. 이게 바로 펀드예요. 대신 투자해주는 상품. 주식이랑 같은 거고요. 보험도 있어 얘들아. 보험은 뭔가요? 보험은 너희도 다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비보험, 암보험,
그죠? 이거 뭐냐면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자산관리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 그런데 미래에 내가 소비만 하는,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큰 사고, 암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난다거나 하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한 달에 얼마씩 보험을 들어두면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약속한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나지 않으면 보험금은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사고로 인한 큰 손해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뭐 불행이 닥쳐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는 거죠. 금융자산이 보험이고요. 연금 있어요. 연금. 개인연금 들어봤어요? 이게 은퇴연금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돈을 미리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에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넣어놔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은퇴 후에 한 달에 얼마씩 또는 은퇴 후에 한 번에 얼마 받기로 약속한 금융상품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양한 금융자산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종류가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자산들은 모두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이 다르며 그것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투자해야 한다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럼 자산관리의 원칙 우리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Y축은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올라갈수록 X축은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수익성이 낮고 그리고 위험성도 낮은 A, 수익성 중간에 위험성도 중간인 B, 수익성도 높고 위험성도 높은 C가 있어요. 우리 금융자산 지금 배운 예금과 채권과 그리고 주식을 봤을 때 ABC 어떤 게 예금과 채권과 주식이겠어요? 모든 수익성도 낮고 위험성도 낮은 A가 예금이 될 거고 그리고 수익성과 위험성 모두 높은 C가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B가 채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 오케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필요성.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왜요? 한 바구니에 담으면 움직이다가 이 달걀과 저 달걀이 부딪혀 깨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 같이 깨지니까 다른 바구니에 담으면 깨지면 좋다. 우리 그래서 왜 계란 살 때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지고 고기에 따로따로 달걀이 담겨져 있잖아.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분산 투자. 무엇을 분산하자? 금융자산을 예금, 채권, 주식에 각각 다르게 분산하자 라고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생애 주기와 금융생활을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한 생애 주기. 시간 흐름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몇 단계로 나타냈대. 아동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때 중에서 우리가 주로 돈을 버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시기는 언젠가요? 아동기? 아동기는 돈을 버나요? 아니면 소비만 하나요? 소비와 생산 중에 뭐가 더 클까요?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취업과 결혼과 자녀 출산 등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청년기와 중장년기는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시기에 가깝겠지? 그치? 플러스. 그리고 이때도 사실 플러스 해야 되죠. 하지만 노년기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